최대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다. 위험할 수 있다. 누구라도 갈게. 드라마 작가분이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이건 뭐 오객티 수준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킹모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저희 둘에다가 안재현 변호사님까지 해서 3명이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안재현 변호사님이 또 굉장히 급한 사건을 처리할 일이 있어서 저희 둘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그거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보셨어요? 아, 네. 저 열심히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혼 전문이다 보니까 뭐 감정이입해서 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와 뭐가 다른가 얼마나 고증을 확실하게 했는가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저도 이혼 소송을 더 이상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 상담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관심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게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리뷰했던 뭐 드라마나 혹은 이런 사건들 보면은 뭐 이혼이나 가사 사건은 거의 없었고 다 민사, 거의 대부분 형사였죠. 형사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사 사건 위주로 그걸 주로 하는 이제 드라마를 다루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의뢰인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장면 어떻게 봤어요?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아예 없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결과에 불만을 끄고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 소문을 낸다거나 주변 사람의 바람 피운 사실,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명예훼손이 된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한 조언이라고 보셨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은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받은 정신적 피해나 이런 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있냐 진짜 나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다 그런 거 상담을 많이 오잖아요. 상담 와서 얘기해도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험할 수 있다. 뭐 일단 그게 먼저죠. 먼저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진짜 그러면 진짜 큰일 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많이 드려요. 그렇게 쓰고 싶으시면 최대한 특정이 안 되게 제가 좀 글을 봐드릴 테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작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 내가 감수하고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만 그런 거고 일단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회사나 이런 데 알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징계를 요청하면 그거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로 해소를 하시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긴 하거든요.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알렸다 내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알렸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못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그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상 한 명한테만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문을 빡 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 전파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돈독하고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알고 있긴 하지 얼마든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한테 알린 걸 갖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할 때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그럼 우리 의뢰인한테 그렇게 알리라 꼭까지 얘기는 잘 못해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진짜 좀 망신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당해보면 그 마음 드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강소라 배우가 그 집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이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근데 저희도 사실 뭐 의뢰인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도 출장 상담이라는 걸 가잖아요. 아무래도 박영우 배우가 TV에 많이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있네? 좀 그걸 방지하려고 미리 이렇게 예방하려고 이렇게 따로 만나신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보통 의뢰인들이 전화로 처음에 전화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번 갈 수는 없는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클라이언트의 성격이나 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연예인이 이혼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찾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분위기라도 갈까요? 출장 상담의 가장 그 기본적인 케이스, 교도소에 이제 피고인이 갇혀 있는 경우. 그렇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과도한 의처증,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거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의심을 더해서 막 피를 말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화를 보면서 드라마 작가분이 변호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을 구하셨을까? 이거는 사실 조금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할까? 여기 보면은 그 판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가 정유미 배우인데 여기 보면은 원고가 한도훈이라고 돼서 그 남자 배우가 원고로 돼 있고 그러네요. 피고가 그러네. 나수연이라고 돼서 그 청구했던 그 정유미 배우가 이제 원래 원고인데 여기 피고라고 기조되어 있어요. 이게 또 반대로 되어 있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그렇죠. 여기 최후 주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주소는 또 안 써 있어요. 보통 최후 주소를 적는 건 이 사람한테 소장을 보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에 송달이 안 됐을 때 공시로 송달한다고 할 때 최후 주소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유미 배우가 법정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도 있는데 대리인 기재도 안 돼. 대리인도 지금 안 써 있죠. 와 이거 심각한데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변론 종결이랑 판결 선고일이 똑같아요. 요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이 끝나면 바로 판결문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보통 즉일 선고가 원칙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당일날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국민참여 재판이나 아니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민사재판 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흔하진 않습니다. 판결문 보면 주문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청구 취지라고 나옵니다. 주문은 판사님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결정한 결정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건 판사님이 결정하시네요. 그럼 여기 밑에 청구 취지는 그 소를 제기한 쪽에서 나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청구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주문과 같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이혼을 제기해서 원고가 제기한 대로 이혼이 됐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게 이 주문과 청구 취지에서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원고가 이겼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이유를 보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되게 충격적인데요. 주문에는 이혼한다. 이유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오게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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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혼 판결은 보통 어떤 식으로 써 있느냐. 보통은 이게 주문이 이혼 사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혼을 할지, 위자료, 그리고 뭐 재산 분할, 그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 가집행, 아까 말씀드린 청구 취지 이런 게 기재되고 그 뒤에 이제 이유를 보면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 해서 이혼 판결문을 판사님이 이렇게 띄엄띄엄 쓰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데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하여튼 뭔가 자체적으로 정합성이 좀 안 맞는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그 위자료 50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자료 50억. 한결로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근데 연예인이고 이게 알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 수익을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100억을 못 벌고 거기다 위약금까지 해서 뭐 200억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저런 약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는 쉽지 않은. 보통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기업 총수들 뭐 이혼하고 하면은 위자료 한 1억까지는 인정된 거 본 것 같아요. 1억까지는. 그리고 제가 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인정됐던 건 5천만 원까지는 있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진짜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요새 조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거의 최대치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랑과 인생 성장기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3화, 4화 나가면서 얼마나 좀 다채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보고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준비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